당신은 오늘 눈 뜨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켜고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쌓인 메시지들을 훑었습니다. 답장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고 어제 올린 게시물에 달린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식에 잠깐 감정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은 아직 첫 호흡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직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의 빛이 어떤지, 몸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은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이 패턴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어받은 것입니다. 어제의 흐름을, 어제의 속도를, 어제의 반응 방식을.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몽롱한 찰나부터 깊은 밤,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유할 틈도 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누르며 준비되지 않은 말을 내뱉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질주가 어디로 향하는지, 멈추는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을 틈이 없습니다. 빠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흐름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숙함이라 부르고 익숙함이라 여기며 때로는 성실함이라 착각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속도를 조금만 늦춰 바라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흐름 위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움직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생각을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내뱉은 말이 당신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인지, 그저 익숙해진 반응인지 잠시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속도는 풍경을 지워버립니다. 빠르게 달릴수록 사물은 형태를 잃고 의미는 흐릿해지며 남는 것은 잔상뿐입니다. 반면 걸음을 늦추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바람의 결, 발끝의 감촉, 주변의 미세한 변화들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의 구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질주를 잠시 멈추려 합니다. 빠름이라는 익숙한 흐름에서 벗어나 선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놓쳐왔던 주권의 조각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단순한 리듬.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멈추는 것은 뒤처짐이 아니라 방향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었는가? 회의 도중이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반박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다는 감각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튀어나온 말이라는 감각을.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말은 나갔고 상황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극이 들어오면 즉시 반응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올라오고 알림 소리에 손이 움직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선택이라기보다 반사에 가깝습니다. 외부 자극이 내부 반응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반복될수록 빨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겪을수록
우리는 고민 없이 즉각 움직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향처럼 굳어집니다. 행동은 있지만 의식은 개입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선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빠른 반응을 선호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몸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즉각적인 판단이 생명을 지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오랜 시간 다듬어진 그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반응은 더 정교해지지만 동시에 더 고정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결과를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결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반응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내부의 구조가 반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반응과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간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간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응할 것인지, 잠시 멈출 것인지,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살아가고, 이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의식이 개입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단 1초입니다. 그 1초가 반응과 선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반응은 강하게 작용하고 멈추는 순간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지나면 새로운 감각이 나타납니다. 반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자리 잡으면 삶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이 가능해지고 같은 자극에도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자극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아주 짧은 멈춤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멈춘 뒤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같은 결과가 왜 반복되는지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달랐다고 믿었는데 왜 또 같은 결말인가? 상황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말만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망설임 없이 판단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빠른 판단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보다 익숙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부족할 때 뇌는 이미 알고 있는 방식, 이미 해본 방식, 이미 안전하다고 판단된 길을 그대로 꺼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빠르게 내린 결정은 대부분 이미 해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반복의 구조에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회 앞에서 번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스로는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멈추고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서 발견한 것은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매번 다른 이유로 포장되어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을 겉으로 드러난 이유로 설명합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상대의 말이나 태도가 원인이었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대부분 표면에 머무릅니다.
더 깊은 곳에는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뒤처질 것 같은 불안,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적 태도. 이 감정들은 단 한 번의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동기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그 흐름은 가려집니다. 우리는 결과만 확인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꾸려는 것은 결과이고 바뀌지 않는 것은 구조입니다. 멈추는 순간 이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감정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어떤 생각이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사실은 훨씬 오래된 경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반복의 이유가 보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표면의 이유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삶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멈추지 못하는가? 제3장 멈춤이 두려운 이유. 속도를 늦출 때 우리가 진짜 잃는 것.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가? 느리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 왜 여전히 빠르게 달리는가?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를 잃습니다. 그 이름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잃는 것은 존재감입니다. 바쁜 사람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정이 가득 찬 사람,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 항상 연락이 닿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고 여기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그 존재감이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입니다. 두 번째로 잃는 것은 회피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더 핵심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바빴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 시기에 당신이 가장 많이 미뤄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빴던 것인지, 아니면 바빠야 했기 때문에 일을 만들었던 것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흐릿합니다. 우리는 바쁨을 통해 실제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피합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쌓인 말들,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류해온 결정들, 혼자 있는 순간 반드시 올라오는 그 질문들. 속도가 빠를수록 이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게으름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조용해지는 순간 무언가가 올라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말 오후 아무 계획도 없이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장 불편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약속을 만들고 무언가로 시간을 채웁니다. 바쁨은 때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보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잃는 것은 확신의 감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방향이 맞다고 느낍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확신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라는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불편한 것이 보인다는 것을 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력으로 이기려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통해 피하려는 바로 그것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 보류된 선택, 오래된 질문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지금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보일까봐 두려운가? 그 질문이 멈춤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는 것, 바로 답을 내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4장 질문을 유예하는 힘답을 서두르지 않는 연습. 우리는 불편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질문이 생기면 빠르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불확실한 상태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함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질문은 점점 짧아지고 사고는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빠르게 정리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 정리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방식, 이미 익숙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충분히 생각했다고 믿고 충분히 고민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질문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질문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고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질문을 유예한다는 것은 답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쉽게 놓지 않고 그 질문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때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오래 보류해온 질문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하기 불편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그 질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답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질문을 잠시 들고 있어 보십시오. 당신이 빨리 내린 답은 이미 알고 있던 결론입니다. 이 과정은 불편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함을 원하고 빠른 결론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대부분 기존의 반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질문을 오래 붙잡는 사람은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게 확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선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빠른 답에 익숙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같은 흐름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론은 빨리 나오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을 유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계속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왜 이 선택을 하려 하는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그 과정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생각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답을 내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질문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빠른 답은 순간을 정리하지만 깊은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질문을 붙잡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느껴야 합니다. 감각이 살아나야 질문도 살아납니다. 제5장 감각의 고해상도, 사소한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힘. 지금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올려 보십시오. 손가락이 펴지는 감각, 팔이 들리는 무게, 공기가 손등에 닿는 미세한 느낌. 이것들을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손을 들었습니까? 이 차이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눈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음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감각은 열려 있지만 집중은 분산되어 있고, 그 결과 삶은 경험되지 않고 소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뎌집니다. 무엇을 보아도 깊게 남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의미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각이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이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한 하루는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입니다. 감각은 본래 느립니다. 하나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의미로 연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경험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동작 하나를 의식적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물컵을 잡는 손의 온도, 입술에 닿는 첫 모금의 감각,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흐름. 이 과정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층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과만 경험해왔습니다. 마셨다는 결과만 기억하고 마시는 과정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각을 따라가면 과정 자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쳐왔는지를.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억지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속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과정으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느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감각을 회복하는 일은 선택을 회복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감각이 돌아오면 다른 것도 함께 돌아옵니다.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 즉 주권입니다. 제6장 주권의 재탈환 속도를 다루는 사람의 기준.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막힘없이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자유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짜 자유는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상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극 앞에서 그대로 머물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유입니다.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외부에 끌려갑니다. 상황이 밀어붙이면 움직이고 자극이 오면 반응합니다. 그 안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저 이어지는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쌓이지만 방향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능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속도에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속도를 다루지 못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못하면 돌아볼 수 없습니다. 돌아보지 못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삶은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필요할 때 속도를 늦추고 불필요한 자극은 끊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어낼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여유입니다. 이 여유는 단순히 시간이 남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비로소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면 선택은 달라집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갑니다. 결국 삶의 차이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 속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리듬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리듬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주권은 거창한 선언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그 멈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걷는 길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7장 새로운 보폭 천천히 걷는 자가 먼저 발견하는 길.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속도로 걷고 있을 뿐입니다. 빠르게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담벼락의 작은 균열, 골목 안쪽의 빛, 발밑의 미세한 변화들이 천천히 걸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동안 큰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 성취 목표와 같은 분명한 지점들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삶은 대부분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결국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작은 변화를 보지 못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합니다. 속도를 올리면 해결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방향은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도착하지만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하며 비슷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이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남들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길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겪어야만 쌓이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결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도착했는지입니다. 같은 결과라도 과정이 다르면 삶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이 기준이 바뀝니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삶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폭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보폭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결과에 쫓기지 않으며 자신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삶은 비로소 깊이를 갖게 됩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느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가기 이제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를 따라 살아온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보았습니다. 반응과 선택의 차이를 들여다보았고 빠른 판단이 반복을 만드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멈추기를 두려워하는지 그 솔직한 이유도 마주했습니다. 질문을 오래 붙잡는 연습을 해보았고 감각이 어떻게 선택을 바꾸는지 느껴보았습니다. 속도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리듬을 되찾는지 살펴보았고 천천히 걷는 사람이 왜 다른 길에 서게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전과 같은 속도가 당신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며 다시 익숙한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한번 멈춰본 사람입니다. 그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이전처럼 무조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반응과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삶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멈춤. 그 한 번이 반복되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멈출 것인지, 그대로 흘러갈 것인지, 다시 바라볼 것인지. 이 결정이 이후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온전히 경험할 차례입니다. 에필로그. 지금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10초 침묵. 당신은 방금 처음으로 오늘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